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운누나27님, 최승범님, 그리고 9월부터 매주 화요일날 정기 후원해주고 시작해주고 계신 이초자님, 그 다음에 9월에 후원 시작해주신 초록도련님, 유지현님, 유튜브로 매 에피소드마다 3,000원씩 후원해주고 계시는 JS전1891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리그 감사합니다.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와,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지금 너무 와. 많아진 것 같은데?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네, 꾸준히 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새롭게 이번에 시작해 주신 진짜 분들 계셔서 또 맞아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주 단위 해주시는 분은 어, 들으시면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정기원이라고 치면 이제 월이면 자동이체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음. 들으실 때마다 하시는 건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로 후원을 하면은 네. 그게 수수료가 빠지나? 빠지죠? 아, 그럼요. 당연히 빠지죠. 그러면 그거 생각하셔 가지고 일부러 카카오뱅크로 보내 주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그죠? 그렇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황 타임 그래요? 재밌는 일 있었나요? 우리 어, 추석이 네. 지나갔죠? 아, 뭐, 그쵸, 우선. 예. 그리고 네. 저는 집에 키우고 있던 망고나무가 지금 냉해에 걸렸는지 잎이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그래갖고 추워져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물이 부족하진 어. 않았거든요. 근데 잎이 다 마른 거 아. 보니까 줄기 쪽이 뭔가 상해를 입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망고면 아무래도 좀 날씨가 따뜻한 데 살던 애니까 네, 추운 환경이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갑자기 박 박사가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등장하셨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잠들기 직전이신데 이거 봐요. 눈이 지금 졸려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요게 너무 궁금해서 꼭 만져야 되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소거가 됐어요. 지금 네. 소리로만 너무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네, 박 박사의 자녀분들이 카메라 앞에 등장하셔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네. 가자. 가야 이제. 안녕. 응. 가세요. 안녕. 아무튼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지금 박 박사가 망고나무를 카메라 네. 앞에 근데 나무라고 하기엔 되게 작네요, 아직. 아, 그럼요. 씨에서 키운 씨앗 올해 자란 애예요. 캐시고요? 예, 예, 예. 그 망고 오. 씨 우리 망고 먹으면 그 길쭉한 애 있잖아요. 네. 그거 걔를 심었어? 자르면 안에 응. 씨가 있어요. 예, 그거 심은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걔가 잘 열매를 크다가 맺진 않죠?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 열매 맺으려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진짜 나무 사이즈가 일정 이상의 나무 사이즈가 돼야 돼서 그러려면 5년인가 10년인가 필요하고 보통 음. 원래는 이 품종을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바로 접붙이기를 합니다. 음. 다른 망고 나무에다가 그러면은 그 아하. 품종 그 과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이렇게 뭐 접붙이기 이런 거 하려고 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커봐야지 했는데 지금 잎이 싹 말라버려서 이 정도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아쉽네요. 그 박 박사 방에서 생활하나요, 걔는? 아니죠. 베란다에 있다가 이번에 베란다에 있다 추워서. 예, 예, 잎이 다 처졌길래 큰일 났다 싶어서 넣었는데 늦은 것 같아. 아니 예, 요즘 갑자기 날씨 엄청 기온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적응기를 놓쳐 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집에 꽃기린도 있단 말이에요. 걔도 선인장이니까 어지간한 추위 때 문제일 텐데 걔는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음. 어, 그러니까 집에, 뭐 있지? 벤자민 나무랑, 지금 얘가 파키라. 그 다음에 지금 이 옆에 뭐지? 벵갈 고무나무 있고, 그리고, 어, 금전수 있고, 오, 꽤 많이 키우고 있구나. 수국 있고, 수국이 너무 힘들어요. 수국이 세상에 물만 주면 자라는 가장 쉬운 놈이라는데 지금 죽이고 있어. 음. 그 다 박 박사가 주로 관리를 하나요? 아내분이랑 그쵸? 같이? 아무래도, 예, 아니요. 저만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 첫째가 그렇구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같이 활동을 하는 거군요. 네네. 이제, 식물을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음. 심었던 애가 이렇게 컸어 같은 걸 볼 수 있게 되는 기회인데 사실 음음음음. 그 전 과정을 자기가 참여하진 않고 중요한 몇 가지 음. 포인트만 참여를 하게 되죠. 집에 음. 반려동물 애기들이랑 같이 키우면 보통 그러니까 애기들의 그 뭐지? 요구에 의해서 키우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태와 같이 저는 식집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 원했던 것은 아이였다. 그죠? 그러나 뒷감당은 부모가 한다라는 그럼요, 것이군요. 그럼요. 예. 네. 이번에 이제 보통 네 부모들의 운명이죠, 그것이. 네. 도토리가 왔기 때문에 내년엔 이제 도토리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아, 참나무가. 네. 그 박 박사의 식물기 식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참 다양한 경험을 하네요, 박 박사도. 뭐 그쵸. 그래갖고 음. 많이 죽였는데 이제 적당히 이쯤 되면 살겠구나 같은 애들도 있고 이제 적응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 이번에 이사하는데 이사하기 전에 분갈이도 한번 싹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면서 지금 식물의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요 아, 파키라가 여기 집에 이사 올 때 잎을 한번 많이 상하고 해서 와서 이번에는 이삿짐 트럭에 안 넣고 옮겨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그것도 늘겠죠. 네, 맞아요. 새까만 그리고 예. 이번에 가는 거는 좀 가까운 데로 가서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뭐, 이제는 이사 못하고 얌전히 있어야죠. 음. 네, 무사히 별 탈 없이 잘 이사하시기를 우리 식물들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식물은 이사 한 번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구나. 쉽지 않은 일이네요. 네. 이걸, 열심히 배려해줘서 이삿짐을 옮기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죠. 바쁘고, 음.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렇게 하게 두냥 둘 순 없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음. 음. 네, 나중에 이사 후에 아이들의 생존기를 또 들려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조 과장이 지금 회사의 인기에 힘입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 박사와 김 팀장 둘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맞아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조과장이 없다는 얘기를. 네. 원래는 지난주도 예정에 없었던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네 못 오게 된 거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회사 일을 수습하느라 네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때부터는 다시 조과장이 함께 할 거예요. 네. 그래요? 다음 방송, 네, 암튼, 그렇죠. 다음 방송. 다음 에피소드 기준으로는 다음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하게 될 텐데, 게스트 나와주세요. 김 팀장, 와! 네. 게스트 김 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네. 요즘 계속 그 미국의 AI에 관련된 업계 소식과 직업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법한 주제들을 자주 소개해 주시고 계셔서 항상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요. 국내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한 업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항상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변화들이 인제 제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209화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 미국 작가 조합이 파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어요. 지난 5월 1 일이었고요. 네. 근데 인제 그 오래됐죠? 맞아. 파업이 네 5월 1 일이었어요. 근데 고 파업이 최근에 종료가 됐어요. 9월 24 일에 이제 제작자 조합과 합의에 이르러서 파업이 끝났습니다. 뭐 와우. 정확하게는 아직 합의 각서를 작성한 단계고 조합원 투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투표가 끝나야만 인제 완벽하게 파업이 끝나는 것이기는 한데 뭐 워낙에 이 작가 조합이 뭐 전반적으로 결속력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떤 내용 다뤘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에피소드 209 화였고요. 챗GPT 시대 작가들이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우선은 이 작가 조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줄여서 WGA라고 부르고요. 이제 미국에서 드라마 그다음에 뭐 쇼, 영화 이런 거 만드는 작가분들 있죠. 그런 작가분들의 노조이고요. 회원 작가가 지금 한 1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드시 이 작가 조합에 들어 있어야만 회원으로 되어 있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네 반드시 가입을 하는 그러니까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파업을 시작을 했고 모든 작가들이 드라마나 쇼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음 시즌의 에피소드들이 제작되지 않고 있다. 또 영화도 제작이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파업의 영향입니다. 협상 대상은 그 개별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화, TV 제작자 협회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작자들의 조합을 대상으로 네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인제 그 개별 작가 조합이 회사들이랑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끼리 협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조합 간의 협상이 인제 최근에 종료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깐요. 어떻게 당시에 작가들이 네. 조합끼리 협상을 한다는 거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그쵸. 치자면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서로 처우 협상을 했다 같은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라든지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네. 아니면 한의사협회랑 뭐 아니다. 약사협회랑 뭐 의사협회가 뭐 아레나를 나누는 협의를 했다든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근데 음. 그니까 인제 정확하게는 사용자의 조합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노동자의 조합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들 간에 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그러면 회사들이랑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합 대 조합. 굳이 메타포를 좀 찾아보면 뭐 스타트업 대표자 회의랑 뭐 개발자 회의 같은 사람들끼리 협상 같은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건 말이 되겠네요. 네. 음. 혹은 뭐 예를 들면은 택배사가 있다. 그럼 택배사들의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택배 기사분들의 조합이 있다. 이 두 조합 음. 간에 예 협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게. 개별 회사가 아니라는 부분이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다들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개별 노동자와 개별 사업주가 각각 협의를 한다 그러면 협의하느라 쓰는 에너지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면 조합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대신 협상에 임해 준다고 하면 협상 과정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일 수도 음.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 노조가 엄청나게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고런 우리나라는 그 사용자 협회 같은 개념이 없잖아요. 있나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경영자 총연맹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것 같은 그런 구속력은 없겠죠? 예. 그러니깐 네. 거기는 정말 사교 모임이나 네트워킹에 가깝지 이런 대표성을 그렇죠. 띠는 무언가이진 않을 거 법적인 아니에요. 구속력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 쪽 노조가 결국에는 개별 회사랑 협상하는 구조인 거고 그러네요. 그게 음. 좀 다른 점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네네.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그런가 그러면? 음. 아무튼 아마 뭐 역사적으로 뭐 시작된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어 우선 이제 고런 배경이 있고요. 예 그 당시에 작가 조합의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고용 보장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 최소 작가를 몇 명 이상 두어야 된다."
그다음에 고용할 때 최소 몇 주 이상은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고용 보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꼭지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인제 스트리밍을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러닝 개런티를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올리기 주목하는 것은 AI 사용 규제와 관련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자면 작가 조합이 하는 작업에서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제 협상 안에 요런 제안서에 요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AI는 문학적 자료를 만들거나 제작성할 수 없다." 여기서 문학적 자료는 이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로 뭔가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제 "독창성을 인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가 조합 회원이 만든 자료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요지는 일단 "AI로 글을 쓰는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AI로 쓴 글은 독창성과 저작권을 인정하면 안 되고, 그리고 네, AI 학습시키는데 이런 조합원이 만든 저작물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게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안들은 이게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다른 것들은 협상이 어느 정도 됐는데 요 마지막 "AI 활용과 관련된 것 때문에 계속 미뤄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마지막에 협상한 것이 이 AI와 관련된 조항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일단 네, 합의를 했어요. 네, 9월 24 일에 작가 조합하고 제작자 조합 간에 잠정 합의를 했고요. 합의 각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5 개월간의 파업이 종료되었고, 이제 곧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10월 2 일부터 9 일까지 네, 투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들, 그러니까 급여 인상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시청률에 기반해서 보너스를 주기로 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게 크게 히트를 쳤다 그러면 그만큼 작가들이 추후에 어느 정도의 인제 수익을 쉐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음. 그 작품 제작에 투여되는 최소 작가 수도 늘렸고, 그다음에 최소 고용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보장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 네, AI 활용할 때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의가 되었어요. 여기 합의 각서 원문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72 조에 보면은 AI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 내용을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제 강론을 각각의 이제 조항들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해석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AI에 작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인제 원래 작가들이 요구했던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게 좀 미묘한데, 네, "작가는 창작할 때 AI를 활용해도 됩니다." 작가의 선택이에요, 쓸지 말지. 그런데 "회사는 작가한테 AI를 활용하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작가가 AI를 활용해서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창작물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미묘한 부분인데요. "회사가 AI로 생성된 자료를 작가한테 주고 재창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창작물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 AI로 인제 1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이걸 작가한테 준 다음에 요거를 수정해서 "수정본을 만들어 내라. 재작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요런 경우에 AI를 썼든 안 썼든, 또 AI로 생성한 자료를 기반해서 썼든 아니면 작가가 처음부터 혼자 썼던 간에 똑같이 "창작의 가치를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인제 제가 해석한 핵심 사항들이고요. 요약문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걸 읽어 드리는 거예요. "AI는 문학 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으며, AI로 생성된 자료는 원천 자료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AI로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작가의 크레딧이나 분리된 권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요게 인제 용어가 두 가지 나오죠. 크레딧이라는 게 있고 분리된 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크레딧이라는 건 뭐냐면 작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영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엔딩 크레딧에 작가 이름도 쭉 들어가잖아요. 거기 이름이 들어가는 순서라든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인제 작가의 보수와 대우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논문을 쓰면 1 저자, 2 저자, 3 저자 이렇게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AI로 생성된 자료를 사용해서 이런 작가의 크레딧이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분리된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separated right 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제 저작권하고 비슷한데 저작권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편집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송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출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계약할 때 어디까지 넘겨줄 거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작권을 몇 가지로 쪼개 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방식에 따라서 어디까지 넘겨줄 거냐 아니면 내가 보유할 거냐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작가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나서 갖게 되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크레딧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분리된 권리라는 것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AI로 생성된 자료를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조항은. 그러니까 인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AI는 문학 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AI 도구에 작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챗GPT를 이용해서 창작했다고 해서 크레딧 올라갈 때 by ChatGPT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작가로 등록을 할 수도 없고 작가처럼 대우해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챗GPT한테 그 자체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를 대신해서 AI라는 존재가 있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크레딧이나 분리된 권리가 AI로 생성된 자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훼손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요즘 이제 그 작가들이 제일 많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1 차적으로는 회사가 이런 AI 툴을 이용해 가지고 뭐 시나리오라든가 대본이라든가 이런 걸 일단은 만드는 거예요. 가안을 만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인제 작가한테 준 다음에 "요거를 고쳐 써라. 고쳐 가지고 재창작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렇게 1차 저작물을 작가가 받아서 이거를 바탕에 놓고 재창작했을 때에도 회사가 임금을 깎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물의 가치가 AI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정보를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합의 각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예시가 있냐면 이런 사항이에요. 회사는 AI가 생산한 대본 형식의 문학 자료를 작가 A에게 제공하고 이 대본을 고쳐 쓰라고 지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작가에게 줄 대본 작성 보수를 줄일 수 없다. 그다음에 AI가 생산한 문학 자료는 작가 A의 크레딧을 결정할 때 원천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인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못 작가 알아들었어요. A의 분리된 권리에 대한 자격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나중에 작가 A가 고쳐 쓴 대본을 작가 B한테 주고 다시 고쳐 쓰라고 지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작가 B에게 줄 대본 작성 보수를 줄일 수 없다. 그런데 작가 B의 크레딧과 분리된 권리를 결정할 때 작가 A가 제작성한 대본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작가 A가 AI로 만든 1차 저작물을 수정해서 뭔가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럼 이제 고렇게 만들어진 생성물의 저작권은 작가 A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든 저작물을 누군가 또다시 소스로 활용한다고 하면 요거를 이제 고려해서 얼마나 보상을 해 줄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요게 인제 첫 번째 조항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회사가 동의하고 작가가 해당 회사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작가는 글쓰기 서비스를 수행할 때 AI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회사는 작가에게 글쓰기 서비스를 수행할 때 AI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챗GPT와 같은 이런 걸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네, 그 쓸지 말지를 작가는 결정할 수 있는데 회사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회사는 작가에게 제공한 자료가 AI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AI가 생성한 자료가 포함될 경우 이를 작가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인제 뒤에 크레딧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네, 요게 좀 제일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어 네. 작가 조합은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작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최소 기본 계약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주장할 권리를 보유한대요. 그러니까 해설하자면 되게 애매한 조항인데 예 "이거 이러면 안 돼. 금지되어 있어."라고 주장할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가의 창작물을 AI 훈련하는데 안 쓰지는 않을 건데 "작가 너네들이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 요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자면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창작할 때 AI를 활용할지 말지는 작가 마음이고 회사는 활용하라 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가가 AI를 활용했다고 해서 보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회사가 AI로 제작한 자료를 주고 고쳐 쓰라고 해도 보수를 줄이면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가 조합은 AI 훈련하는데 작가의 작품을 쓰지 말라고 주장할 권리만 있다. 네, 제가 해석하자면 훈련하는데 쓰기는 쓸 건데 작가들이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게.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요게 인제 네. 합의해서 만들어낸 문서, 합의 각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AI 활용과 관련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조합을 읽어보면서 제가 인제 그 생각이 든 거는 일단은 이 AI와 관련해서의 협상은 제작사에게 유리하게 결론 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조항에 따르면 조항이 이제 일반화되고 나면은 점점 작가 활동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작자 조합이 쓰라고 요구는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쓰지 말라 안 해도 작가들이 알아서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작업 효율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아마 스스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AI 도구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제작사 입장에서도 아마도 이런 도구를 잘 써서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작하는 작가를 고용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인제 전반적인 작가의 고용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제작사에게 유리한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든 생각이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AI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작가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식으로 작업 프로세스가 바뀌어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제 1차 제작은 AI가 하고 그다음에 작가는 이거를 좀 수정하는 고런 가공하는 식으로 그런 프로세스로 인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제 제작사도 원하는 방식이 되겠죠. 예 아마 작가들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데 익숙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부터 작가가 직접 창작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인제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되면은 작가들이 1차 저작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니까 어 오리지널리티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작가들의 전반적인 독창적인 능력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되고 네 그러고 나면은 작가들이 점점 더 AI를 활용할 유인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AI 도구에 더 의존하는 성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요게 아까 미묘한 부분이었는데 AI 훈련시키는데 작가들의 작품이 사용되는 것을 분명하게 막지 못했어요.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권리만 있다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는 얘긴데 좀 있으면은 아마 지금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드라마 대본이나 뭐 영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특화된 AI 툴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인제 지금은 일단은 1차 저작물을 뭐 챗GPT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고 사람이 고쳐 쓰는 수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AI가 하고 진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검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A안, B안 중에서 뭘 사용할 건지를 정한다든가 요 정도만 사람이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아예 뭐 최종 결정까지 AI가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AI한테 이 대본의 혹은 시나리오의 매력을 평가해 봐라. 대중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을 건지를 평가해 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물론 지금은 그런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 조항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 사항에 따르면 작가 없이 AI만으로 만든 작품은 작가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작가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론토가 나와도 예 지금 합의문이 다시 수정되지 않는 한은 이대로 인제 진행되진 않겠죠. 근데 이 합의문이 유효 기간이 3 년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한 발 물러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그 작가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게. 왜냐면 시장 논리에서 봤을 때 AI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라고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작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예 제작사가 AI로 만든 1차 저작물 주고 고쳐 쓰라고 한 다음에 "이거 너한테 독창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보수를 깎자." 이렇게 요구할까 봐 아마 제일 겁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보수를 깎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2차 가공물을 작가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권리를 이전과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것에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작가 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인제 처음 있는 이렇게 대규모의 파업이었고 네 그 뭐 창작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주목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결론이 다른 분야들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영향을 줘서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가 조합도 그랬죠.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AI 툴을 쓰는 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중간선에서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작가들도 제작사들도 AI를 활용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제 산업 구조가 짜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창작 작업에 AI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극대화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최근에 있었던 협상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박 박사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듣는 동안에는 사실 특별하게 뭔가 사용자 쪽과 작가가 타협 본 지점이 아무것도 없는 데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정해진 법을 그대로 다시 언급한 걸로밖에 안 보여서 이게 뭐가 누구의 후퇴이고 누구의 이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법대로라는 걸 자기들에 맞게 그냥 정해진 법대로 해석했음 정도로밖에 안 읽혀요. 안 들리더라고요. 뭐 그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임팩트고 뭐고도 없는 느낌이에요. 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저는 그렇게 주장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뭔가 더 얘기할 게 없는데? 네. 그러면 인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죠. 네. 이렇게 인제 이게 조항으로 작성이 되고 나면은 이거에 근거해서 예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다음에 창작자들은 그럼 이런 환경 하에서 예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가 시장이라는 그 사용자 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생태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성될 거냐가 더 궁금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더 염가에 더 많은 양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점점 낮아질 거고 등등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뭐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져요라고 해봐야 사실 이미 안 좋을 거거든요. 연예인이랑 다를 바 없는 시장에 가까운 굉장히 낮은 페이로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엄청난 돈을 버는 인기 있는 몇 명의 시장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신진 작가의 성장 기회가 여전히 일어나지 않거나 그래서 어 생태계가 어려워질 거야라고 생각하기엔 신기하게도 그렇게 양극단으로 넘어가는 시장들 중에서 어 여전히 시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아이돌 시장일 것 같아요. 그렇게 양극단의 어 뭐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더 문제가 있는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박나는 연예인들은 있고 연예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넘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보겠다고 매달려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작가 쪽도 그러지 않을까? 오히려?
라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깐 극단으로 넘어간 돈 많이 버는 인기 작가 누구가 레퍼런스가 되면 그거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돈 못 버는 건 당연해 같은 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생태계 내에서 그 작가가 성장하겠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있는 뭐 소위 이제 주니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은 어떻게든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연예인들도 초반 시장에서는 그 소위 쓰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네, 하다못해 백댄서를 하든 아니면 뭐 굉장히 작은 행사의 MC라고 가든 어쨌든지 간에 쓰임이란 게 어쨌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써볼까라는 생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먹고 사는데 풍족하거나 먹고 살기에 정당한 정도의 비용을 받거나 그러지 당연히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빈익빈부익부라는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한 작가 쪽에서 뭔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타협했는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주장이 터무니없긴 했어. 그리고 그냥 작가가 얻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그냥 권리를 다시 한번 작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급한 정도에서 끝나 보여서 시장도 그렇게 될까? 라고 하면 저는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지금 마케팅 문구 시장의 혁신이 일어난 지가 꽤 됐다고 했을 때, 그럼 마케터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뭐 이게 뭐 3년이나 5년 뒤에 많이 없어질 거야.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채용을 안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오히려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냈으면 됐지.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직업을 없앨 거냐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들어본 사례들로는, 네, 카피라이터들의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광고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이게 뭐 지면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그러면 인제 그 사람이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글을 이용해서 창작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인제 그런 일이 어 그 광고나 카피를 만들고 이런 것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챗GPT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뭐 아주 훌륭한 게 아닐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쓸 만한 걸 인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이 마케팅 비용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마케터를 내보내고 저거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같이 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물론 몇 개의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아주 큰 회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네, 마케터들이 그런 이유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하소연하는 고런 사례들이 쪼금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박 박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네, 이런 일이 줄어드는 만큼 반대로 다른 쪽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은 있는데, 네, 아직 그게 뭐 뚜렷하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그 AI가 일반화되고 나서 '새로운 직업들이 뭐가 생길까?' 관련된 이야기할 때도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들도 'AI를 활용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상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우선 제가 네. 논의하고 싶었던 거는, 네, 그 앞으로 인제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뭐 작가라고 하면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혹은 그걸 지망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전반적인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일단 음.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혹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전보다 어 어떤 독창성을 훈련하는 데 공을 덜 들이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AI가 잘하니까. 그리고 문장을 유려하게 쓰는 그런 연습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것도 AI가 잘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독창성과 문장을 잘 쓰는 데 들이는 노력을 좀 줄이고 대신에 창작 활동에 AI 툴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걸 훈련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AI 도구를 활용해서 더 창의적이고 더 문장이 매력적인 형태로 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당장은 이제 이런 연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도 인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작가의 능력도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도 제작사들이 작가들한테 1차 저작물 챗GPT로 만들어서 준 다음에 고쳐 쓰라는 요구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요거 잘하는 사람들이 또 각광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툴을 잘 쓰는 방향으로 당장은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러면 아예 창작 활동도 자동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창작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시장에서 좀 가치를 갖게 되겠다. 그러니까 인제 뭐 개발자 같은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작가? 예 이런 사람들이 뭐 탄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제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글을 쓰고 있지만 자동화된 방식으로 글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사에 공급하는 인제 그런 직종이 새로운 직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작가와 개발자의 콜라보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뭐 짧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럼 당장에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인제 시장이 당장 요구할 테니까. 고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레벨이 되고 나면 그렇게 변화하고 나면은 지금 형태의 작가 활동은 되게 소수들만 하는 특수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박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작가 지망생이다. 창작자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네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뭘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작가들이 어떤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만 원론적인 얘기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김 팀장이 얘기한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독창성이 더 뛰어나야겠죠? 독창성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테니까. 글이 거칠더라도 독창적이어야 사람들이 볼 거예요. 어지간한 웬만한 인기 있는 컨텐츠의 다양한 조합은 그냥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데 그렇게 양산되는 컨텐츠들을 언제나 관심을 가지면 볼 수 있다는 거에서 특별한 사람의 눈에 띄어서 약간 밈이 됐든 여론이 됐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만 어, 그 작가로서 성공하는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텐데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독창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챗GPT가 만든 그러니까 AI 모델이 만든 걸 가지고 제작자가 작가한테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유려하게 작성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유려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 조합의 이런 파업 활동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인제 창작자들은 네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생각 한 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 박사 어떤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상황이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가들에게 작품을 쓰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한정적이었어요. 그 기회가 닿을 수 있는 무언가일 때 인기를 얻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기회 자체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채널 정도가 생기겠죠. 다른 새로운 채널들로 인해서 환경이 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어 여러 새끼 작가를 고용해서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나 어 아니면 더 가용할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작가들에게 많은 일들이 가게 되는 상황에서 경쟁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더 많은 서포트를 받아서 그런 여러 새끼 작가들을 데리고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사람과 동등한 거기에 준하는 어, 리소스와 파워를 갖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로 보여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가의 기회를 만들고 더 많은 새끼 작가들에게 더 사이즈나 다른 기회의 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이 침해되었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약간 그, 이 생태계, 돈을 버는 포인트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지형도가 바뀌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돈을 더 벌게 만들고 같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어, 독창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I를 잘 쓴다라고 하면 반대로 검수를 많이 하는 것이 검수나 이 뭐라 그러죠? 책 다시 검토해서 보는 걸 뭐라고 하는데 회고 아닌데. 암튼 그 퇴고를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시나리오나 컨텐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다작하는 작가들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퇴고 많이 해서 자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의 독창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 비해서 더 가치 있을까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에 더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인제 이런 현상이 다른 창작 영역에도 이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미드저니로 시작된 이런 그림 창작하는 분들의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미국 작가 조합이 파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뒤이어서 인제 배우 조합도 비슷한 문제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네. 아마 인제 고것도 인제 곧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또 아마도 인제 작곡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도 상용화된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뭔가 창작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독창성을 발휘한다는 것, 이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인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가치를 제일 높여주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오고 애를 써 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시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건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나와 있는 도구들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변화도 미국에서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 이제 곧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아직 미국도 그런데 저작권 문제도 법적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뭐 계약 관계에서도 어떻게 AI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정리가 안 된 채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제 미국의 변화를 우리가 인제 계속 보게 되겠죠. 처음 그런 일을 겪는 사회이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우리도 그거를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곧 다른 조합들 배우 조합의 파업도 곧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